지금 보면 우리 젊은 분들 네네. 서울 수도권은 진짜 못하겠고 네. 그러니까 딱 2, 3천 들고 그냥 지방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지 사실 지방에 어떻게 하는 그런 노하우는 전혀 모르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조금 더 쉽게 얘기해 주실 만한 그런 어떤 노하우 같은 게 혹시 더 있을까요? 그런 분들 되게 많이 오세요. 요즘에 MZ세대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네. 2030분들이 건희 아빠님 저 뭐 예를 들어서 2천 갖고 있어요, 3천 갖고 있어요, 와서 좀 찍어주세요, 저 공부해 볼래요, 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네. 다른 분들하고 저는 좀 방향이 좀 다릅니다. 방향이 좀 달라요. 그분들이 자기의 실력을 잘 모르고 자기의 가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제 규제가 하도 심하다 보니까 명의가 곧 돈이고 그 명의의 가치가 되게 높아지는 순간이거든요. 지금 이제 규제를 풀어준다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규제 완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해 준 게 아니거든요. 완화를 해준 게 아니면 지금 상태의 규제 상황에서 자기네 포트폴리오를 찾아가면서 변화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우리 회원님은 명의 있어요? 그러니까 명의 있대요. 저기 돈 얼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아놓은 돈 3천만 원 있어요. 빚 있어요? 뭐 대출 받아본 적 있어요? 없대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무주택이래요. 통장 있어요? 그러면 없고 있대요. 그럼 왜 청약을 안 해보고 나한테 왔어요? 라고 내가 물어보면 청약을 뭐 몇 번 넣어봤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 저한테 오신 분의 90%는 그런 분들이에요. 90%나 돼요. 90%는 대부분 다 자기의 가치를 자기의 명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라요. 건희 아빠님 그거 서천에 미분양 사셨다면서요? 저도 샀어요. 그러면 너 명의 썼어? 그랬더니 명의 썼대. 거기다가 그걸 왜 써? 평택 하단대 그거 물량 나오는 거 그거다가 쓰라니까. 건희 아빠님이 사라고 하셨잖아. 사라고 했지. 그걸 남는 명의로 써야지. 네 명의를 써버리면 어떡하냐. 너 지금 무주택 날라간 거 아니냐고. 뭐 그렇게 좀 안타까운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분들이 왜 왔는지 알아요. 그 절박함도 알고 자기가 벼락거지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 이제 딱 까놓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청약 쪽으로 가라고 저는 돌려보내드려요. 이제 제가 그 청약에서 실패했던 얘기? 언제, 네. 예. 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언제든지 좋죠. 제가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네. 그거 빌라 4층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1주택이었지만 주택수는 안 들어가는 공시지가 8천만 원 미만의 주택이다 보니까 주택수가 없이 무주택이었어요. 네. 무주택이어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오시는 그 아까 MZ세대가 온 것처럼 3천만 원밖에 난 없는 줄 알았어요. 내가 돈이 없는 줄 알고 막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경매로 춘천에 석사중 2단지라는 구축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를 경매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제가 결론을 얘기하면 7투금 1,000만 원을 놓고 1년 만에 3천만 원을 그러니까 1년 만에 그 세입자가 나갔거든요. 나가가지고 그 3천만 원을 제가 벌었어요. 1,000만 원 놓고 3천만 원을 벌었거든요. 네. 당시에는 정말 신세계였어요. 내 손으로 이런 거구나. 이거 2개만 하면 내 연봉이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뭐 비용 처리 다 하고 나니까 뭐 3천, 2천 얼마인가가 내 손에 쥐어지는데 네. 너무 신세계였거든요. 저는 그게 제 청약 무주택 특공 가점 48점짜리를 날려버린 순간이라는 걸 저는 몰랐어요. 제 주위에 아무도 그걸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고 저도 들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는 저의 그 명의를 얼마나 소중하게 써야 되는지 이런 방향성, 투자의 방향성,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열받아 죽겠어요. 그거 뽑고 차라리 그거라도 위라도 놓든가 마포 놓든가 아무거라도 넣었으면 지금까지 이 고생 안 하고 살아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오시는 분들의 그 모습에서 저의 그때의 상황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또 가라면 또 안 가. 컴퍼니 괜찮아요. 나 이거 1,000만 원만 있으면 되니까 이거 놓고 2천만 원만 먹게 그거 뭐 하나만 찍어주세요. 내가 못 찍어줘서 안 찍어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명의를 그런 데다 쓰는 게 너무 아까워서 못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청약 쪽으로 가서 거짓말하고 1년만 해봐라. 1년만 해보고 와가지고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면 내가 그때 2천만 원 갖고 4천짜리 먹어줬으니까 내가 너 정말 세팅해주겠다. 그건 내가 책임지고 해주겠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90%예요. 근데 1년 안에 오신 분 단 한 분도 없었어요.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명의 다 쓰시고 자기가 또 저희 같은 이제 좀 이제 뭐 그 이제 버린 몸이시라면 버린 몸이고 이제 뭐 쓸 명의도 없고 한다고 하시면 이제 젊은 나이에 오셨다고 하시면 아까 같이 얘기 드렸던 공부도 많이 해보셔야 되지만 임장을 많이 가보실까 추천드립니다. 누구랑? 여러분들의 선배들이랑. 혼자 가보시면 좀 솔직히 말해서 딱 깔고 얘기할 거고 이거는 의자하고 뭐 값어치도 모르고 딱 고 어디 집 보러 들어가면 싱크대에 시트지만 붙어 있어도 되게 이뻐 보이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너무 이뻐 보인다 막 사랑에 빠지고 드는 건데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분들과 즉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성장 속도는 훨씬 빨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6년차인데 3년까지는 진짜 너무 힘들게 살았고요. 4년차 때 이제 포트폴리오 바꿔가면서 지금까지 와가지고 이제 2년 정도 상승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이제 좀 이렇게 좀 먹고 살만 했는데요. 지금은 먹고 살만한데 이제 그때까지 오기까지 제가 왜 잘못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나를 끌어주고 나를 흡혈시켜주는 사람들 잘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뭐 물론 조바심 나는 거 압니다. 여러분 뭐 1년 안에 굽고 난 벼락 꺼진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10년을 놓고 20년을 놓고 생각해보면 지금에 있는 1,000만 원, 2,0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 놓고 2,000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분들의 마인드를 배워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특정 어느 지역이 좋다 나쁘다 얼마를 벌 수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전략 속에서 뭔가 경험을 또 얻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안타깝게도 젊은 분들 중에서 또 그것들을 지금 올바른 방향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분이 많다. 들어보면 막 숨 넘어가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 되게 공감했던 게 뭐냐면, 본인이 충분히 가점도 넣고 뭐도 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뭐 1,000만 원 놓고 얼마 벌었다, 너무 좋아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청약을 통해서 몇 억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눈물이 앞을 가요. 그거 하나만 했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우리 젊은 분들이 머릿속에 지식을 들어오는 어떤 절대적인 시간이 좀 필요한데, 네, 맞습니다. 예, 그 절대적인 시간을 지금 견디기를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짓궂은 질문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지방장에서 어디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되게 알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한 가지 전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항이 예전엔 좋았고 당분간은 좀 애매할 것 같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앞으로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있다면 어느 지역이 지금 유망하다고 지금 생각이 드시는지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이제 서울 수도권과 지방을 이제 이렇게 양분해서 보게 되면,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좋아하는 지역들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서 이제 핵심 지역들 뭐 분당, 판교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일산도 다 올랐고 다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기 이제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용골이냐 뱃머리니 작전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수도권 외곽 지역이 좋아 보입니다. 수도권 외곽, 즉 조금이라도 오르긴 했지만 좀 덜 오른 지역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4년 전에 사람들이 일산을 바라보기에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 강변북로에서 그니까 1시간씩 걸리는데 그걸 어떻게 살아 사람이. 그런데 지금 일산을 욕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왜? GTX가 뚫려가고 사람이 많이 올라가고 저기 신축들 아파트가 12억에서 15억 구간이거든요. 옛날에 일산이 그래? 지금 이렇게 살아보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지역이 지금 파주거든요. 파주에 GTX 들어오니까 걔가 이제 지금 10억 구간 이제 뚫을라 말라 이렇게 지금 있거든요. 파주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 내리기만 하면 파주에서 뭐 공기가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일산을 바라보던 그 눈빛으로, 우리가 파주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 외곽 지역들을 그런 식으로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지역은 그래서 경기도 이천 지역과 경기도 여주 지역, 그리고 파주 외곽 지역들이 있어요. 금천, 그리고 너무 멀리 있긴 한데 문산이라는 지역도 있어요. 그럼 문산이 어디야? 거기서 전쟁 나면 바로 그냥 탱크 내려오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 지역이에요. 문산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38선입니다. 그래도 문산에도 사람이 살고요. 문산에도 신축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신축이 들어오면 치고 나갈 힘들이 계속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쪽에서 이제 문산 주공 같은 경우에는 한 5천씩 올랐습니다. 그런 지역도 계속 오르는 타이밍들이 있거든요. 2차 상승까지는 했지만 3차 상승과 4차 상승이 기다리고 있는 지역들, 즉 이렇게 파주 외곽 지역들, 그리고 이제 좀 군사 도시긴 합니다만 이렇게 외곽 지역들, 동두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동두천이라고? 거기도 GTX가 들어갑니다. GTX 호재가 있어요. 그리고 동두천이라고 또 맨날 군바리들만 사나요? 아니에요. 거기에 그 인프라를 가지고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흐름이 이렇게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동두천? 그런 데가 어디야? 라고 할 수 있는 한 4년 전에 생각해봤으면 우리가 의정부를 바라볼 때 의정부 부대찌개나 먹으러 가는 집 그걸 어떻게 가? 라고 하다가 의정부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예요? 양주 옥정 신도시가 그 다음에 지금 계속 활발하게 지금 뭐 상승세를 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단 포천도 올라가고, 포천도 7호선 개통되면 뭐 대박 지역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외곽 지역들, 지금까지 사람들의 이제 관심지 받지 않고 외곽 지역들이 인적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천하고 여주 구간을 제가 상당히 되게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광주까지 많이 올랐어요. 광주까지 많이 올랐는데 그 광주의 흐름이 이천까지 왔다가 조금 좀 상승세가 좀 무뎌졌거든요. 그게 그 이천과 여주는 이제 한 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경강선 라인에서 호재들도 되게 많고요. GTX 호재도 많고, 그리고 이제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아까 얘기 들었던 이제 그 미분양 구간
안 없어졌고요. 그리고 또 흐름 투자로 봤을 때 광주 다음해로 들어올 이제 흐름이 이제 이천과 여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외곽 지역들, 그리고 또 남쪽으로 보면 이제 안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안성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평택 때문에 안성이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이런 지역들에 1억이 아파트들이 되게 들어가는 뭐 이제 가보면 이제 300세대 뭐 200세대 이러거든요. 좀 볼품 없어요. 없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이제 지금에 있는 가치 투자 기반을 봤을 땐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방장을 봤을 때 저는 이제 가장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강원도 지역인 것 같아요. 강원도 지역인 것 같습니다. 컴빠님 강원도 지역 되게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속초에 뭐 속초 디오션 자리가 막 12억 한다면서요. 어머 세상에, 그런 데를 어떻게 투자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대장주를 사라는 게 아니고요. 그 대장주로 인해서 주거 입지가 개선되고, 주거 입지가 개선되면서 뭐 상권이 들어오고 학군이 성장하며 그런 지역들을 계속 옆에서 있던 구축 아파트라든지 1억이 아파트들, 그리고 또 5층 저층 아파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속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강릉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강릉에 이제 5층 저층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지금 1억 구간이 넘었습니다. 뭐가 1억 구간? 실거래가 1억 구간이 넘었지만 아직도 공시지가 1억 미만들이 되게 많거든요. 강릉의 롯데캐슬이 지금 7억에서 8억 구간으로 넘어가는데 걔라고 10억 못 가겠습니까? 그럼 걔가 10억 구간 가면 차후에 들어오는 신축들 같은 경우는 이제 5억에서 6억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재건축에 대한 투자 수익성은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5층 저층 아파트, 그리고 그 옆에서 이제 그 5층 저층 아파트들 따라갈 만한 구축 아파트들, 그런 것들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원주 쪽에 보시면 원주도 중심부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더샵도 많이 올랐고 단계주공도 많이 올랐고, 이제 뭐 원동주공도 그렇죠. 원동주공에 있고 원동 위쪽에 있는 아래 이런 재개발 지역들도 이제 계속 약진을 해서 그런 대장지를 투자할 만한 지금 타이밍은 아닙니다.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는 그걸 들어갔어야 될 타이밍이고요. 그걸 들어갔어야 될 타이밍에서 저는 많이 먹었어요. 저는 불만이 없어요. 근데 그 주변에 그 신축이 들어오고 공원이 조성되고 인프라가 들어오고 대단지 뭐 더샵 뭐 프라자 GS 자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집가들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옆에서 따라가는 구축 아파트들이 있어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공원이 들어오고요. 그 옆에 저기 뭐 프라자 상가가 들어오고 옆에 이제 대장주 들어있는 아파트 상권이 들어오면 학원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 옆에 있는 당연히 따라가는 입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원주 투자할 때 이제 작년까지 하고 이제 올해 초반까지 이제 그런 곳에 투자했고요. 이제 원주 외곽 지역에 이제 분양 물량이 좀 있는데 원주는 미분양이 없어요. 마지막 미분양이 이제 태장동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태장동에 있는 미분양이 이제 대원 칸타비라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작년 같은 경우는 8사가 막 2억 6천에 분양하고 그랬거든요. 아무리 봐도 싼 거야. 근데 지금 그런 거 주스라고 하면 이제 용기가 좀 안 나지 않습니까? 원주 사람들은 태장동 되게 무시하고 되게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로 보면 뭐 이제 강남 사람들이 중계동 보듯이 저런 데서 사람이 살겠어 뭐 이런 마인드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중계동 안 오르나요? 오르잖아요. 노원구 안 오르나요? 오르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흠과 타이밍에 다른 거지. 태장동도 어느 정도 이런 굴곡골 갖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요렇게 해서 반등하는 어느 정도 요 정도 온 것 같아요. 요 정도. 그럼 지금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빠지는 상황은 아니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한데 저도 느끼는 거지만 무섭죠. 그런 C급 지역들을 들어가기가 좀 무섭죠. 가보면 뭐 볼 것도 없고 할아버지도 술 먹고 있고 뭐 담배 피고 앉아 있고 뭐 사람은 없고 뭐 그렇고 주위에 깔려 있는 건 논밭이고 뭐 그렇죠. 그래서 좀 용기가 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만 내가 투자를 안 하더라도 가상 투자를 좀 해볼지라도 그런데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역시 그것도 경험이겠네요. 경험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실제로 투자 못하겠으면 모의 투자라도 해봐라. 네네. 뭐 이렇게라도 말씀을 하시는 거고. 네. 그러면 아까 그 말씀 속에서 그 나왔던 얘기 중에 공시지가 1억 미만 얘기를 또 하셨었어요. 네네. 공시지가 1억 미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지금 아직까지도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런 것들 아직도 유효하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일단 그 유효하다는 전제 조건은 맞고요. 네. 결론은 유효하다는 전제 조건 맞는데 너무 많이 오른 지역들은 좀 패스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C급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의 1억 이하였으면 지금은 B급이 돼 있어요. 가격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그 C급 밑에 있는 D급 아파트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지금의 C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이 조금만 달리하면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계단식에 뭐 갭투를 들어가게 되면 뭐 1,000만 원이면 샀다면 지금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뭐 계단식이 아니라 복도식 아파트에 나홀로에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은 투자 타이밍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합니다. 1억이야 취득세가 풀려버리면 이제 1억이하는 찬밥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제 경우의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일단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제 행운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방을 기준이에요. 지방 1억 이하에 대해서 이제 선표 보시면 청주 복대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복대동은 한번 뭐 이제 옛날에 제가 투자 많이 했던 것도 있는데 걔네가 1억이 넘어가면 저는 사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1억이 넘어가는데 누가 사겠어 이걸 실거주가 아니면 안 받아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입지의 힘과 그 다음에 그 주변에는 실거주의 힘 그리고 인프라의 힘이니까 계속 그 1억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을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그러면 복대동이 상승하니까 하복대가 상승을 하고요. 하복대 1억 이하의 아니 1억이 넘은 아파트들이 다 상승하고 하복대가 상승하니까 이제 가경동에 있는 1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들도 지금 뭐 2억 구간으로 계속 접어들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억 이하더라도 1억이 넘어가더라도 이런 입지가 변화하고 주거 환경이 변화하고 물량 구간이 없어지면서 실거주가 받아주는 지역들은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두리뭉실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기다 아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수가 많고요. 입지가 좋은 곳에서의 내가 이제 투자 전략과 접근 전략과 이제 출구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아직도 1억 이하는 괜찮은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청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입지 자체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청주의 1억 이하, 아까 뭐 C급, D급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제가 초반부에 얘기했던 뭐 인구 뭐 10만 이하에 1억 이하. 그러면 일단 청주의 1억 이하가 낫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예를 들면 한 50%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때도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다. 후자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쪽에서 이제 물량 구간이 없어지는 그리고 이제 호재도 좀 있고 호재가 없어도 돼요. 이제 물량 구간이 없어 인구 10만 미만은 이제 뭐 호재가 그닥 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사천이에요. 경남 구간에서 사천이요? 그거 어디 뭐 삼천포라는 데나 그거 어디서 뭐 낚시나러 다는 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요즘에는 뭐 데이터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흐르는 지역이 이렇게 굴곡이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진주의 물량이 들어오면 사정없이 떨어지다가 진주의 물량이 끝나자마자 지금 대장주하고 B급하고 BC급 그러니까 A급하고 BC급들 진짜 진주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을 시작해서 전고점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천의 A급들이 지금 계속 인구 10만이긴 한데 이런 것들은 A급들 그 전고점 찍어버렸고요. B급하고 C급들은 이런 구간을 가지고 있어요. 요렇게. 그러면 저는 A급 이제 그 지역을 봤을 때 오르냐 안 오르냐 봤을 때는 일단 A급 갔으니까 B급하고 C급도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추천하는 거죠. 지금 타이밍에서 사천에 A급 사라 아니에요. B급하고 C급을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물량 없고 방금 1억 이하고 취득세 구간이고 하방이 막혀있는 이런 곳 지역들은 저는 한번 좀 고려 좀 해봐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방 쪽에서 워낙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명확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건희 아빠님께서는 지방장 투자에 대해서의 유효성은 계속 인정을 하고 계시고 충분히 벌 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그 부지런 카페에서 이번에 특강을 좀 해주시기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본인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건희 아빠님께서는 이번 특강 때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주실지 잠깐 소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좀 마치는 걸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한번 간단하게 좀 소개 좀 시켜주시죠. 이제 일단 이렇게 좀 부지런 카페에서 이렇게 건희 아빠라는 사람을 초대해 주셔서 이제 되게 감사드리고요. 관심해 주신 것에 따라서 이제 저도 이제 보답을 좀 해드리려면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부령님께서 저를 찾아주셨는데 부령님만으로도 충분하신데 이 눈높이를 어떻게 맞추지라고 이제 생각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강을 듣거나 강의를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되셨던 분들이 오실 가능성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보분들도 많이 오셨을 것 같고 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둥국 과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지역 분석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유망한 지역들 즉 아까 얘기 드렸던 강원도나 전북 지역이나 그리고 또 충청도 일부 지역들의 이런 것들의 틈새 시장을 좀 브리핑을 좀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욕 많이 먹는데 좀 제발 좀 실패사를 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가가지고 좋은 것만 얘기하라. 그리고 네 먹은 것만 얘기하고 네 자랑만 계속 해라라고 하는데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거를 알려줘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수를 줄여야 실패를 안 하고요. 실패를 안 해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제가 계속 얘기를 강조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까먹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도 하나 가져와서 이런 지역들은 좀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양분면 조심해야 될 지역과 앞으로 좀 관심 가져야 될 지역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좀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릴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지방 투자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의 예스와 노를 제가 질문을 던진다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유효하고요. 네. 계속 유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yes or no, 대답은 yes고요.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경남 지방에 이제 미분양 투자하러 갔을 때는 그때는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오는 계속 4년 동안 하락하고 4년 반 동안 하락해서 올라오는 그때 울산 구간, 울산 동구, 남구, 문수로 아이파크 그런 지역들이 계속 3억 5천 구간, 3억 6천 구간 뭐 비싸봤자 4억이거든요. 네. 그게 지금 12억이에요. 그런 지역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 대구광역시예요. 대구광역시 지금 미분양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액면가로는 지금 2,300세대 이제 2월달 기준으로 미분양이 2,300세대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많거든요. 훨씬 많아요. 이렇게 미분양이 늘어나는 지역들은 좀 관심 가지면 아무것도 하지 마셔야 되거든요. 좀 손절도 좀 하셔야 되고 하여튼간 뭐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셔야 되지만 그게 언제까지 안 좋느냐? 그러진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럼 그게 또 어느 정도 정점이 돼서 하락폭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바닥을 들어가고 요런 지역들이 있으면 그때 되면 내가 지금 지금 투자할 만한 뭐 여건이 되시는 분도 계시고 명의가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 당장 내가 투자를 못할 상황이 좀 있거나 돈도 좀 없고 명의가 좀 어느 데 써야 돼가지고 기다리신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를 준비해서 지금 공부해 놓고 상황이 왔을 때 한번 들어갔을 때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선점의 기회를 건희 아빠 같이 선점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타이밍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제 대구같이 이제 대구는 저는 한 2년 정도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2년 정도 후에. 네, 2년 정도 후에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수성구의 미분양이 멈췄어요. 수성구의 미분양 증가량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구의 이제 신암지구 쪽에 있는 미분양들도 거의 대부분 멈췄고요. 6억 구간에서 계속 이제 마피 1,000만 원, 2,000만 원 하다가 지금 뭐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8억 구간까지 올라가면은 수성구가 8억인데 수성구의 대장주가 8억인데 신암이 8억이야? 장난해? 뭐 이런 이제 불균형이 이제 어느 순간 올 때가 올 겁니다. 싼 건 알아요. 그런데 이제 출혈이 크거든요. 그때 되면 몇 년 후면 뭐 수성구는 못 놓치라도 동구 가면 되고요. 동구 못 놓치면 서구 가면 되고요. 서구 가면 남구 가면 되고요. 남구 다 놓치면 달서구 가면 되거든요. 달서구 테크노폴리스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급 못 가면 B급 가면 되고 B급 못 가면 C급 가고 대구 놓쳤으면 경산 가면 되고요. 경산 놓쳤으면 하양 가면 되고요. 하양 놓쳤으면 여기 또 가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바닥에서만 계속 남아 계신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앞사람보다 늦었지만 뒷사람보다는 훨씬 빠르다는 것을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그때그때 상황마다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거를 타이밍을 잡는 거, 그리고 얼마나 공부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앞으로도 지방 투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건희 아빠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 영상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보고 배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또 한번 자리를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